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직장생활로 이제 6년째 네이버와 쿠팡에서 미라클스톤을 운영 중인 미라클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뻔한 감사 얘기 아니니까 엄청 조금 아시면 놀라고 재밌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영상을 안 올렸죠. 그동안 나름 공부를 계속 했어요. 이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열심히 저 나름의 뭔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얘기는 무궁무진한데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주저리 얘기를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나마 저한테 괜찮다. 메일을 보내주시면, 힘든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찍어보든 아니면 메일로 드리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중에 핵심만 일단 먼저 얘기해드리면, 하루 종일, 하루만 하면 돼요. 하루만. 잘 보세요. 지금 뭐가 감사하지? 라는 의문을 띤 문장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뭐가 감사하지? 지금 뭐가 고맙지? 뭐가 감사하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것이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 뭐가 감사하지? 지금 뭐가 감사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몰입되는 상태인데, 이게 황농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책 보고 하면 계속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게 또 궁금해서 저거 봐야 되고, 그거 보다가 일평생이 가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같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통찰을 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지금 당장 행복하고 감사할 일을 찾자. 그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당장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거. 좋은 방법 알았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유튜브 찾아보면 다시 나올 거야. 다음에 하다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핵심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감사하면 감사.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감사할 거를 찾아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장사를 한다. 저같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을까? 이런 것들이 될 거고, 회사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장같이 내가 여기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회사 생활에 몰입을 해서 성과를 이루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에 영향을 쏠 수 있는 문구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이제 거의 월급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몰입을 얻은 거예요. 몰입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는 여기에서 이 회사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이 시스템을. 이런 것들을 딱 꼽혀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울 명상이라는 부분에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거나 과거에 까르마가 올라오거나 뭔가 스스로 지금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좀먹고 있는 무의식, 부정적 무의식, 그 다음에 편견적 무의식을, 우리 집안은 이 사물을 보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은 이 사물을 보면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정확하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편향돼 있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봐도.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쨌든 보고 있는 그 상황, 부정적이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을 우리가 거울 명상을 통해서 까르마를 계속 알아주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그래 괴롭구나, 괴로워하고 있네 이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뭐 얼굴이 바뀌고 자시고 이런 거는 뒷얘기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괴로워하고 있고 편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아서 그것이 조금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든지. 큰 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찰은
모두 다 편견,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데 이것이 잘못된 편견과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한쪽 면만 쳐다보고 있었던 애를 관찰을 해주면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리고 그렇게 볼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서 알아지는 것이 이 내면에 있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편견이 편견적인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알아주면 나는 이미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 것을 쳐다만 봐주면 이게 이제 관찰자 효과죠. 쳐다만 봐주면 네가 잘못 알았어,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탁 오해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사라졌거나 약해졌는 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에 또 비슷한 순간이 왔을 때 지혜가 앞장을 서서 내가 전모를 싹 볼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은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부딪힘이 있었을 때 이 부딪힘이 예전에는 이렇게 안 좋게 봐졌던 것이 아, 저 사람 저렇게 좀 까르마가 올라왔거나 저 화가 나 있구나 아니면은 뭐 답답해하고 있구나 지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여러 가지 면들을 싹 다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데미지를 안 받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 줬다. 그럼 쓰레기를 내가 갖고 지고 있으면서 쓰레기를 내한테 줬어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상태가 무의식의 편견에 사로잡힌 이것이 지혜가 터지면 이 쓰레기를 준 것을 쓰레기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관찰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설명을 하면 긴데 그 부정적 무의식이 있는 그 편견으로 보고 있는 그 견해를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다 주워들은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내리기적으로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결여가 되어 있는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방향성 자체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걱정, 우울, 그 다음에 번잡 펼쳐져 있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출렁이는 그 부정적 바다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벗어나는 방법이 이 바닷물을 부정적인 바다가 아닌 건강한 바다로 만드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바다를 떠나는 것이 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지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딱 3일이면 돼요. 최소 3일. 최소 3일이면 되는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겠죠.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정적인 무의식의 바다에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 무의식이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편견이든 집단 무의식이든 개인의 무의식 내리기적으로 다 바다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지금 잠겨 있어. 그 출렁출렁 하고 있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이쪽 파도 쳤다가 이쪽 파도 쳤다가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그 부정적이거나 나는 왜 이러지 그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뉴스를 보면서 아는 거든 쇼츠를 보면서 아는 거든 뭔가 흘러가고 있는 그 상태에 내 자신이 초라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열등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본입니다. 이거를 깨우치시면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원래 이렇구나. 내가 할 짓이 없으면 원래 이런 것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 책에서 나오냐면 제가 책을 본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생각인가? 그 황용문 교수님이 소개해준 책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다라고 깜짝 놀랐는데 뭐였냐면 어쨌든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주식에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책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바다에 이미 잠겨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자기가 모질한 사람이거나 열등감에 강한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잠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즐거운 뭔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야 될 이 세상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편견과 아집비난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본 이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이렇게 모가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넓은 세상에 몸만 내놓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것만이 의식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편견과 아집들의 바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힘이 쭉 빠지고, 아버지들이 보면 삶에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아니면 명퇴를 했으면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이래갖고 사람들 욕하고, 막 할 짓이 있어야,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내가 그 방향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도감이 있지만, 내가 그 속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그러니까 뭔가 해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고, 잘하는 것에 조금만 해도 내가 이 회사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할 정도로 뭔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서울역에 갑니다. 끝나고 나면, 회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회사 애사심 있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이가 찼다고 이제 그만둬야 돼. 이때까지의 내가 한 30년을 회사에 올인을 했는데, 나이가 차서 가야 되면 이때까지 몰입한 그 몰입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 갑자기 몰입한 것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 몰입한 것이 다른 데로 몰입을 옮기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면 바로 그냥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부정적인 늪에 빠진, 자기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계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 위에서 살다가 이걸 탁 놓아지는 순간 물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막 회사 생활에 뭐 어떤 놈이 나쁜 짓 했고 돈도 헤쳐먹었고, 뭐 나는 그런 짓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것들에 부정적인 것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쏙 들어간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면의 무의식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제가 나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던 것들. 어쨌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울 명상 같이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관찰만 해주는 것만으로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나머지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를, 시간을 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부정적 무의식이 꽉 차서 24시간 내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살다가 이것을 명상을 통해 가지고 살짝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만큼, 이렇게까지 차 있었는데 이 시간만큼이 남는 거죠. 이 시간에 긍정이 들어온 거예요. 긍정적인 무엇을 할 만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내가 이때까지 그려왔던, 내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울 명상. 두 번째가 몰입이에요. 몰입. 이 몰입은 그렇게 소중한 그 몰입 자체를 이 내면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행복을 갈구하는 데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무의식이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차있죠. 이 차있는 상태에서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내가 감사할 일을 생각한다든지, 사랑할 일을 생각한다든지, 숙제를 생각한다든지, 매출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차있는 부정적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의지로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의지로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1초도 쉬지 않고 의지로서 부정적인 것을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다 해버리고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거다 지금 계속 막 어떻게 해야 매출이 잘 날 상품을 찾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감사할 일이 지금 뭐지? 감사할 일이 뭐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금방 답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이면 더 좋다. 어쨌든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한 걸 지속적으로 하면 나는 이 머리를 끄잡고 이 바다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뭐 모르겠고 그냥 알아 나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풀고 싶은데, 이것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생각을 3일을 하면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스물스물 생각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몰입이에요. 몰입.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략적인 이제 몰입과 고울 명상에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출렁이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과 편견과 집단 무의식과 개인의 무의식과 내리기적인 집안 내력, 그런 부정적인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면 이때부터는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끝인 거예요. 부정적 무의식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어딘가에 불편하게 하고, 왜 집안 내리기처럼 똑같이 폐가 아프고 똑같이 어딘가 아프냐면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그럴듯할 거예요. 개인의 무의식 안에 똑같은 내리기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있고 그리고 암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그 내리기적으로 풀지 못한 부정적 까르마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날 좀 풀어줘, 에너지로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풀어달라고 그 상황만 되면 일어나서 화가 나고 막 욕도 해야 되고 하지마 뭐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숨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가 등장을 하면 그런 행위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눌러. 그러니까 억누르는 상태를 계속 가지면 얘가 발산한 것이 내 몸에 어딘가에서 골마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메일 내용 중에 아픈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이렇게 태어난 세상인가? 이 인생이 각자의 인생인데 저는 저 지구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지구에 살고 있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연계가 이제 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만 만난다라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는. 영혼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남의 관여를 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의 인정 욕구를 발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까르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까르마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까르마를 따라가면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병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오지 않으려면 나는 이 부정적 무의식들을 이해해주고 알아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울 명상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것을 사실은 이렇게 계속 풀어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내 참나의 시간을 이만큼 늘리는 거고, 머리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오지도 못하게끔 내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여기 출렁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게 서버리는 거예요. 서버려서 부정적이고 편견이고 자시고 모르겠고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인생이야 라는 식으로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에 뭐가 좋을까요? 방법적인 면으로는 사실은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로서는 정말 둘 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혜가 없고 이미 그냥 사는 게 바쁜 사람들한테는 몰입이 낫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몰입이 어쨌든 할 일이 있다면 그 어쨌든 해야 될 일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어쨌든 해야 될 일을 아예 파묻혀버리면 자기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새롭게 부정적인 것들과 가지만 나는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거죠. 파묻혀서 계속 왜 이렇노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이렇노 할 시간이 없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의미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뒤에 포스트잇들 막 붙여져 있죠. 이게 이제 제 몰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인데,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궁금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려는 핵심 주제는 감사하기, 그거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파하는 부분이 전부 다 내 까르마, 내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적 부정적 아이가 나를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것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몰입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상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감사하기예요. 감사할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거. 밥 먹고 살고, 태어났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있고,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 상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까지 가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막막한 이 상태. 막막하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도 미친 듯이 감사할 게 뭐가 있지라고 외치고 있어요. 또 쉬지 않고. 이게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세요. 어쨌든 궁금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두서없이 너무 정보를 이것저것 다 접하다 보니까 제가 뭘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시어 행복한 삶 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